예, 반갑습니다. 예, 예. 저는, 제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거고, 처음 뵙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사진가 이동근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앉으시죠? 예. 예. 저도 이 양성우 작가님의 이 작업들은 이렇게 쭉 본 거는 거의 지금 오늘 처음 봤습니다. 요 며칠 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진들은 이제 조금 책에 놓은 것들은 보긴 했는데 처음 보는 것도 꽤 좀 많았고 제가 양성우 작가님의 이름을 들은 적은 이렇게 몇 년 전에 청춘길이 서울에서 전시하셨죠. 눈빛에서 책이 나오고 그리고 그때 그 이후에 이제 부산에서 한번 전시를 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정사포에서 인디프레스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제 했었는데 그때 제가 사진을 처음 봤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렇게 웹으로 인터넷에는 봤지만 이제 처음으로 봤습니다. 보고 깜짝 좀 놀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덜 이제 아시고 오셨겠지만은 처음 사진 봤을 때 아마 꽤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조금 이렇게 제가 합니다. 그만큼 좀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보기 좀 쉽지 않는 그런 사진들, 이렇게 좀 쉽게 이야기하면 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제가 미리 좀 많은 것들을, 작가님에 대한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알고 해야 되는데, 알지를 못해갖고 오늘 대화는 말 그대로 좀 날 것처럼 이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 들으니까 제가 전혀 몰랐던 사실 중에 하나, 나이가 내하고 똑같구나. 네, 진짜요? 제가 나이하고 같은 사진가들을 참 이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한국에 이렇게 활동하는 작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똑같구나 하는 깜짝 놀랐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간중간에 꽤 또 좀 궁금한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작가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것은 그 작가님의 이렇게 작가에 대한 생각들,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사진에 대한 것들. 지금 이제 이렇게 국적은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진의 영향 꽤 좀 많이 받기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사진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처음 그러니까 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죠. 일단 너무 답답해서 딱 꾀구리처럼 튀어나갔는데 그때 젊었을 때 성격에 비자가 없으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일본 학교를 들어갔어요. 일본 학교를 들어갔는데 한 6개월 정도는 좋았어요. 깨끗하고 동네도. 근데 한 6개월 이상 지나면은 이 담배도 못 버리겠더라고요. 다들 안 오니까 나 혼자가 할 수 없게 돼갖고 살짝 주머니에 담배꽁초 넣고 휴지를 넣다 보니까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가 쌓여요. 근데 그때 일본 학교 선생이 신주쿠는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하는 소리를 또 얘기가 또 이쪽으로 갔네. 괜찮습니다. 그 학교라고 하는 게 말씀 중에 일본 학교. 그게 사진 학교를 들어가신 겁니까? 아니 일본 학교를 일단 갔는데 거기서 너무 재밌어갖고 처음에는 막 실증 났는데 한 1년 정도 어느 정도 말을 하게 되니까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진학을 해야 되겠다 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본 학교 선생님한테 그냥 원서만 내면 들어가는 데 없어요 그랬더니 여러 팜플렛들을 찌라시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장소가 시부야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 시부야에서 놀기 좋겠구나 싶어서 여기 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우연히 사진학교에 있었던 거예요. 사진 학교 가려고 마음 먹은 게 아니라 처음에는 사진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카메라 잡아본 적도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사진 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처음 가서 이제 사진을 배우게 되는데 과제가 나오다 보니까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신주쿠 시부야를 이제 가시게 된 거예요. 전혀 사진에도 그냥 비자만 받으면 학교 안 가고 그냥 다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랬는데 첫 수업에 전공 과목도 아니고 그냥 교양 과목인데 무슨 이런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를 들고 오더니 무슨 클래식 음악을 딱 틀어놓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음악을. 한 5분쯤 들려주더니 탁 꺼버려요. 그러고는 지금 5분 동안 들은 거
느낀 거를 나가서 사진으로 찍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부터 이거 뭐지 하면서 궁금증 나갖고 카메라도 없어갖고 학생과에 가갖고 카메라 빌려서 밖에서 나가고 찍다 하다가 이제 점점 재밌어갖고 카메라 사고 그랬었죠. 그렇게 시작을 하시게 네. 되었네요. 쭉 이렇게 작업을 좀 많이 보셨는데,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참 좀 부끄럽다. 저도 사진가인데,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작업의 양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그 작업 방식들, 뭐, 이렇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진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대상에 닿아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그런 방식들이 꽤 좀 이렇게, 저도 사진가지만은 참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좀 본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일단은 했습니다. 주로 이제 작업을 하신 게 보면은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게 시부야 가시고, 그리고 주로 많이 촬영을 했던 게 이렇게 야쿠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욕망에 대한 거라든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의 이면들, 저 아래 이제 엄지에 있는 것들, 우리가 보통 일본 하면은 늘 가면은 정말 깨끗하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참 친절하고 뭐 옷도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밤의 세계는 전혀 정반대 세계를 우리는 보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그런 언더그라운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랑 같은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저도 일본까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조금 그 동네 우리 한국말로 논두렁 깡패라고 그러죠. 그냥 그 작은 지역에서 막 까불고 돌아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같은 냄새가 나니까 좋아갖고 막 냄새 맡고 싶고, 걔들이 그러잖아요. 저들 만나면 막 킁킁거리면서 막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는 본래 좀 타고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들에 대한 뭐 이렇게 끌림이라든지 아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작업들이 보면은 딱 보는 느낌들이 딱 보면은 좀 전통적인 일본 사진의 느낌. 우리가 아는 일본 사진가 하면은 우리는 일본 사진가는 제 같은 경우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자체가 일본하고 과거의 이제 역사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중문화 개방도 거의 90년대 후반에 98년도인가 아마 그때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예술 쪽에서도 특히 사진 쪽에서도 이렇게 일본 사진들이 와서 전시하고 한 적들이 좀 드뭅니다. 거의 드물고, 요 근래 들어서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일본 사진에 대한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이제 선배님들, 1930년대부터 해가지고 쭉 선배님들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해가지고 다 일본에서 사진을 배워가지고 다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또 일본 사진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일본 사진의 특징들을 보면은 뭐 예전에 토마스 쇼메이라든지 뭐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960년대, 70년대 사진의 특징들이 아주 거칠고 초점 안 맞고 흐리고 막 말 그대로 좀 이렇게 날 것 같은 느낌의 사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일본 사진의 또 하나의 또 이렇게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본인의 사진과 어떤 이렇게 연결점이 있다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안 받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받았겠죠. 저 처음 사진에 접하고 카메라를 처음 만져봤는데 주위에 다 그런 사진밖에 없었는데 저절로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학교의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영향도 이제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당연히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거고. 그러면은 혹시 요즘에 한국 사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일본에서도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흥미가 없어요. 저한테 그게 저 사람 저 작품 진짜 좋다 그러면은 내가 저 선생님을 막 교수님 하면은 존경합니다. 존경을 하죠, 선배니까 당연히. 근데 작품으로 말하면은 내가 더 낫지 이렇게 안 나가면은 희들 못 해요. 그냥 내가 항상 저 밑에
그거 젊은 사람이 내가 1등 아니다 하면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래서 일체 사진을 안 보고 그냥 요즘 내 사진이 제일 낫지 혼자 혼자 자의를 하죠, 그렇게. 그 보지도 않고. 그 일본 사람들은 나한테 한국 사진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예, 예. 한국 사람은 나한테 일본 사진을 물어보고. 예, 예. 근데 양쪽 다 몰라요. 아, 대충 느낌은 알죠. 뭐 예. 한국은 작품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얼굴 초상권 때문에 뭐 거의 이런 사진이 안 되고 그냥 현대 아트, 콘템포러리 아트 그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한다고. 예. 네, 일본은 그나마 마다 조금 낯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젊은 애들이 이렇게 막 찍히진 않은데 자기 커튼이 바람에 휘날리는 거를 보고 그 커튼이 바람에 날리는 걸 찍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상상해갖고 커튼에서 바람이 날리면 옛날에 내가 무슨 추억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의 그림을 사진으로 나타내는 사진들이 좀 많아요. 그런 사진들. 좀 감성적인 사진. 예. 그 젊은 애들은 특히나. 근데 그게 퀄리티가 좋으면 괜찮은데 그냥 너무 안 좋아갖고 만나면 막 혼내고 그래요. 제가 젊은 애들. 그 조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 사진이 최고라고 하는 거. 혹시 여러분들 사진이 최고라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자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마음이라도 그렇게 먹어야죠. 예. 근데 이제 충분히 그럴만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그냥 마음 가지면 그렇게 갖는 것 뿐이지 진짜로 그렇게 놓고는. 예, 일단은 그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말씀을 하셨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한국의 사진이든 일본의 사진이든 이렇게 막 깊게 있게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그 말씀만 한번 하셨거든요. 초상권의 문제들. 사실 한국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주로 사람을 많이 찍지만 이렇게 사람을 찍지는 못합니다.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런 사진들이 꽤 나오기 힘든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 분위기도 있지만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 같은 것들. 원래 다큐멘터리 이쪽이 강했었어요, 일본이. 예. 근데 이제 유행이 이렇게 돌고 돌잖아요. 근데 다큐멘터리 쪽이 조금 이제 밑으로 가고 지금 아트 쪽이 막 위로 올라가고 그러는데 어차피 또 돌아 올라올 거예요. 계속 돌고 돌 건데. 일본도 그러면은 이런 전통적인 다큐멘터리보다는 현대 이렇게 컨템포러리 이렇게 사진이 훨씬 더 지금 막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예. 한국은 벌써 가버리고 그렇죠. 일본이 이제 막. 그런 가치들에 대한 것들이 저도 이렇게 사진을 찍지만은 또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사진을 또 이렇게 수업을 같이 하기도 하지만은 다큐멘터리 사진의 중요한 가치가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그것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다큐멘터리 사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그 대상, 이렇게 사회, 그 시간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컨템포러리 아트하고는 분명히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신주쿠라든지 일본에서 이렇게 음지에 있는 보이는 그런 장면들을 찍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세월이 가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뀔까라고 혹시 예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아마 다큐멘터리 사진을 다들 안 하잖아요. 나중에 되면 아무도 없어요. 혼자만 남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최고가 혼자만 저절로. 최고가 되는. 그게 계속 그만 안 두고 끝까지 버티는 놈이 이기는 놈이죠.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끝까지 버티면 이깁니다. 더 오래 살아야 됩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되고. 예. 보면은 제가 이렇게 다큐멘터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조금씩 했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거쳐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했던 그런 그거로는 일본의 다큐멘터리도 예전에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어차피 이렇게 서양 문화 자체가 이렇게 흘러서 일본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게 됐는데 그 일본의
다큐멘터리에 이렇게 원료도 좀 찾아보면 옛날에 이제 미국의 로버트 프랭크라든지 예. 윌리엄 클라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찍었던 아주 거칠고 흔들리고 뭐 이런 쪽에 이제 이렇게 영향을 꽤 많이 받았다고 제가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예, 지금도 혹시 그러면은 그렇게 서양의 이렇게 사진들이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전문학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학부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도서관 가면 그 책을 일단 봐야 돼요. 예, 예.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일단 보고 논문 써야 되고 그 느낀 걸 막 써야 되고 레포트 써야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보게 돼요. 예, 예. 기본이 그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 그 느낌들은 좀 어떻습니까? 본인이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런 사진들을 봤을 때 느낌들은? 내가 이 시대에 있었으면 더 좋은 거 찍었을 텐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확실히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게 있죠. 예, 자신의 사진에 대한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게 있습니다. 사진가는 자신 작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기 힘듭니다. 그는 사진뿐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예술 쪽에 또 사진을 하는 분들은 자기 작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잘났다는 것보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 금방 뜨는 마음을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마음가짐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질문에 다시 돌아가 가지고 이 참 많은 사람들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까 한국에서는 찍기 힘들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초상권 그러니까 사진을 안 찍힐 권리 이 사람들이 네. 가지고 있는 그런 데 대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못 찍고 있는데 일본은 그런 것들이 좀 덜하다 보니까 찍히고 있는데 혹시 본인은 이 사람들이 사진의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에 대한 것들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안 찍힐 권리도 있고 나는 나대로 표현할 자유가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간으로 계속 지금까지 일본에서 초상권 문제가 재판된 게 딱 한 건인가 두 건밖에 없는데 그것도 다 졌어요. 초상권 신청한 사람이 그냥 작가는 이 사람 작가니까 이런 사건이 안 된다. 예. 그 말씀 중에 제가 생각난 게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한번 이렇게 어느 카메라 회사에 이제 소속 뭐 작가였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냅 사진을 찍는데 그냥 길에 가서 바로 앞에서 브러쉬 뻥뻥 터뜨리면서 찍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 논란이 많은 게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그 장면 자체를 보는 사람. 예, 아, 저렇게 사진을 찍으면 찍히는 사람 기분 나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근데 찍히는 사람이 소송을 걸면 그건 이제 어떻게 되겠지 모르겠죠. 근데 소송 걸지도 않고, 그런 문제도 없었습니까 전혀? 예, 그냥 보는 사람들이 저렇게 찍는 방법은 조금 찍히는 사람이 기분 나쁘겠다 그런 식으로 좀 소문이 안 좋게 나갔고, 예. 그 후지필름인가 거기에서 광고를 내렸어요. 그게 후지였죠. 예. 일단 그쪽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나오게 되었고. 예. 제가 아까 그 작업들 중에서 이렇게 그 신주쿠의 아이들, 예, 신주쿠에 잃어버린 아이, 예, 예. 그 정확한 제목이 저기 한자는 미야. 일본 그거를 해가지고 도목현상을 예, 이렇게 받으셨죠. 예. 도목현상에 대한 이제 이야기는 좀 많이 들었는데 저희들은 그 상이 좀 어떤 상인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 상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도몽갱이라는 사진가가 있었어요. 다큐멘터리 예. 쪽으로. 그 사람이 워낙 좋은 작품도 많이 찍고 이게 돌아가셨는데 너무 그 마이니치 신문에서 매일 신문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매일 마이니치 신문에서 이 사람 이 작업을 기리기 위해서 그 상을 만들었어요. 거의 신인들은 또 다른 상이 있어요. 예. 기모라 이에이 상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중견 그 이상들급에서 이게 받는 상이 있는 제대로 한 작가한테 하나 주자 해갖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받은 거. 주로 그러면 그 대상자들은 주로 다큐멘터리 거의 작가. 다큐멘터리고 그것도 그냥 뭐냐? 예. 그냥 한 방에 하는 게 아니라 예. 계속 오랫동안 작업해본 사람들, 오랫동안 책도 많이 해왔던 냈고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골라서. 그 이렇게 오랜 시간 작업을 해온 예. 그 과정들을 보고 주는 상들. 예. 꽤 그거는 가치 있는 상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나이 드신 분은 그냥 사진하고 전혀 관계 없는 분들도 도몽갱상 받았다고 하면은 와 그러냐고 그럴 정도로 좀
알아주는 상이죠. 사진 관계 상은. 그러면 혹시 뭐 그 상을 받았든 안 받았든 존경하는 이렇게 사진가 분이 있습니까? 특히 존경 거의 호세 에이코 선생이라는 모리야마 다이도상의 선생님. 예. 그 사람 진짜 예. 좋아. 굉장히. 그 말씀하시니까 저 일본에서는 이렇게 일본의 사진 자체가 뭐 이제 우리보다도 훨씬 좀 세계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예술 사진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가장 또 이렇게 권위 있는 상 중에 하나가 또 하셀 어워드. 네. 하셀 어워드를 우리나라 작가는 한 명도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습니다. 없는데 일본의 작가가 네 분인가? 네, 꽤 있고 이시우치 미야코 상이랑 예. 꽤 돼요. 그렇죠. 그 중에서 다이토 모리야마도 있고, 예. 이시우치도 있고, 예, 이시우치. 예. 요 근래에는 일본 여성 작가 중에서 이시우치 작가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예, 알려지고 많이. 활동을 하는데, 예. 예. 이 사진계에서 올해는 그 사람 밀어주자 그런 의심이 갈 정도로 그 사람이 요즘 막 이렇게 전시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이시우치죠? 이름이? 이시우치 미야코. 미야코. 이시우치 미야코인데 이분이 예전에 몇 년 전에 고흥미술관의 현대사진의 원류전 보셨으면은 거기에서 아파트 건물 안에서 이렇게 찍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미군들이 있던 또 약간 우리 같으면 기지촌 여성들이 살던 그런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런 아파트를 찍었던 작업들이 있는데 이 작가가 근래에는 뭘 이제 찍었냐고 하면은 이렇게 2차 대전 때 원폭 예. 이후에 그 피해자들하고 그 이렇게 남겨진 이렇게 산물들 뭐 불에 탄 옷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꽤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요즘 거죠. 아주 가장 핫한 사람이죠. 일본에서 지금 현재는 아주 가장 이제 핫한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분의 작업도 다큐멘터리로 당연히 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형식은 조금 다르지만. 그렇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큐멘터리 작가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세계적으로 인정을 많이 받고 하는 걸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하셀 이렇게 어워드 이야기도 했는데 다이토 모리야마도 몇 년 전에 그 상을 받은 거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이렇게 다큐멘터리 사진에 뭐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잘 안 하죠. 언젠가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언젠가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멍하니 생각만 하고. 예,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도 좀 받아봐야 되는데. 그 도몽갱상도 예. 학교 다닐 때 복도에 항상 이렇게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예. 언젠가 내가 이거 받아야 되는데 했는데 진짜로 받았어요. 진짜. 저는 도몽캔상은 못 받게 자신은 없고, 저도 좀 자랑하는데 저도 자랑이 됩니까? 예. 말 안 할랍니다. 다시 이렇게 아까 작업 중에서 이렇게 그 도몽캔상을 받게 된 이렇게 신주쿠의 잃어버린 아이들. 제가 그 책을 쭉 보면서 정말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게 아이들이 있는지. 이게 그 미아라는 단어를 써서 일단 그 얘기를 봐서 느낀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본 게 그 동네에 모이는 사람들이 진짜 그 활락가의 그 불빛을 보고 모여드는 뭐 불나방처럼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미아 같았어요. 그냥 나도 미아고 막 헤매고 밤거리 헤매고 깡패들도 미아고 거기에서 일하는 아가씨들도 이 사람들 자기 꿈을 위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게 진짜가 맞나 아무튼 다들 방황하는 걸로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 네온이 밝으니까 별이 안 보이잖아요, 하늘에. 근데 그게 모여서 자기 별을 찾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거의가 그 네온에 휩쓸려 갖고 자기 꿈을 못 찾잖아요. 그냥 유혹에 빠지고. 그런 의미에서 그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것도 좀 많이 봤습니다. 그 이렇게 청춘이라든지 그 신주쿠에서 이렇게 험하게 살아가는 그 인간 군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 군상. 모습들. 예. 근데 그게 중의적이기도 그 보니까 정말로 아이들 아까 예. 진짜 꼬마들 2살, 3살, 4살 먹는 애들의 사진들이 쭉 이렇게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왜 그게 있는 겁니까? 이게 엄마가 도망가 갖고 아빠랑 혼자 살다가 못 버티고 그냥 이 집에 시골에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 가부키 쪽으로 들어오면은 뭐 피부 색깔이나 남녀노소 그런 차별을 안 하거든요. 자기가 하는 대로 하고 그 아무리 직업이 없어도 그 월요일 날 어디 가면 밥 주고 화요일 날 어디 가면 옷 주고 그런 자기 밥 주는 의식주가 일단 해결 아니, 예. 주는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밥은 주니까. 네. 밥하고 먹는 거하고 옷은 있으니까 거기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이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가족들이 그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람도 있고 예. 같이 와서 어떻게 해보자 했는데 안 되니까 여자는 도망가고 남자는 도망가고 애만 남은 친구도 있고. 아이고 그 엄마가 그 가게에서 일하는데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노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은 엄마도 도망가 그러면 고아가 된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네. 그거는 이제 또 옆에 있는 노숙자들이 혼자 나오면은 이렇게 경찰서에다 챙겨가지고, 데려다주고. 경찰들 데려다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잘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도 있는 건데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전시가 지금 제목이 인간 모양이죠. 왜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까? 일단 이것도 책으로 나올 때는 타이틀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전시는 인간 모양으로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부키초라는 이 동네가 전쟁에서 지고 일본이 그게 암시장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조선 사람들 그다음에 화교 타이완에서 온 화교들 그 사람들이 뭉쳐갖고 이렇게 만든 동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점점 조선 사람이나 그 중국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점점 커지는데 거기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그거 들어가면 한국 사람 뭐 들어왔냐는 식으로 그런 게 없고 그냥 다 이렇게 끼리가 안아주고 그러는 동네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런 게 막 모양처럼 모였어요. 사람들이 사는 모양처럼. 그래서 일단 인간 모양인데 책을 낼 때는 바꾸려고 생각. 어떻게 바꾸려고 아직 생각해요?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아까 쭉 이렇게 빔 프로젝터를 통해서 작업을 여러 가지 보여주셨는데 딱 봤을 때 결이 조금 다르다고 느꼈던 게 한 가지가 제가 있었습니다. 조선인 학교. 예. 그게 딱 달라가지고 저 작업은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거는 예. 그 학교를 찍으려고 간 게 아니라 그 건투부가 있거든요. 그 학교에. 근데 부원이 이제 건투는 안 시키잖아요. 부모님들이 위험하다고. 마지막 부원이 4명이 있었는데 마지막 부원이 1명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감독이. 그래서 감독이 그 오비들이 모여서 수요일에 한 번씩 모여서 건투 하거든요. 그 학교에서. 근데 건투 부원이 4명이었다가 점점 없어지고 마지막 1명이었다가 얘가 졸업하고 나니까 없어졌어요. 또. 그런 그 학교를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데 애들이 너무 밝고요. 인사도 잘하고. 내가 가들이 아무리 한국말을 배운다고 해도 내가 한국말을 하면은 한국에서 온지 알거든요. 발음으로. 한국에서 오셨어요 하면서 진짜 귀엽고 이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을 좀 찍다 보니까 점점 찍고 싶어갖고 찍었는데 책으로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는 말 그대로 인간 군산들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찍었지만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인 의미들이 이제 내포가 되어 있을 건데 이런 분단의 문제 또 아니면은 또 이렇게 제일 조선인으로서 이렇게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이렇게
역사적인 맥락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람들 원래는 그 치마 저고리를 입고 학교를 갔었는데 그 지하철 안에서 그 나쁜 놈, 안 좋은 놈들이 치마 저고리를 칼로 잘라버렸어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애들이 위험하니까 일단 평상복으로 와서 학교에 와서 갈아입자 해갖고 그 뒤로 바뀌었거든요. 예, 예. 질문이 뭐였죠? 그 우리 학교가 이렇게 그 작업은 또 다른 거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 뭐 정치적인 문제들, 분단의 네. 문제들 또 그게 이제 조총련 계열이기 때문에 그 이제 정치적인 문제와 그리고 또 제일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뭐 역사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촬영을 하면서 아마 이렇게 조금 다시 본다든지 그 느꼈다. 사람들 진짜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이거는 역사, 제가 공부를 싫어하니까 그런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애들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거밖에 모르는데 이 자기들은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냥 조선 사람인데 패스포드를 보면 여권을 보면은 거의 70%가 한국 국적이고 20%가 일본 국적이고 10%가 그 청년 북한. 조선으로 돼 있거든요. 또 그냥 한국 좋아하고 그러는데 왜 그 청년 사람들 그 옛날 할아버지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갖고 제도를 안 바꾸고 거짓말 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그 청년 젊은 선생들도 그냥 조직의 제일 이제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까 사진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예전에 우리 학교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비슷하게 북한에 이제 북한에서 학교를 하다가 이제 배를 타고 북한에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담겨 있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가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렇게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사진이 아닌 다른 매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진짜 영상으로 찍고 싶었어요. 영상으로. 영상으로. 그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한때는 영상이 조금 빠졌었거든요. 작업을 좀 하시고 계십니까?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작은 카메라로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요. 네,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사진 찍으면서 그랬는데 한 3년 그렇게 했는데 그거 지금 보면은 죽여요. 그러면 왜 그걸 또 어떻게 발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너무 리얼해요. 아, 그래서 이거 그 어떤 영상 쪽 관심 있는 사람이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너는 부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그런 관계가 있는데 내가 돈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이렇게 잘 보라고 나 혼자만 보고 있어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사진가다 보니까 영상을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전에 이렇게 좀 해보시고 또 그런 또 이렇게 생각도 좀 해봤다고 하는데 어떤 면들이 좀 다르다고 느꼈습니까? 일단 보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일단 강렬하는데 금방 또 영상은 다른 센 거 나오면 잊혀지잖아요. 예, 예. 근데 사진은 계속 남거든요. 뇌리에. 예, 예. 그래서 결국엔 지금은 영상 안 하고 그냥 사진만 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렇게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성격 때문에 분명히 그런 차이는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찍으면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영상이 꽤 힘들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머리가 없어 그만뒀어요. 저 뒤에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가서 편집하는 게 이제 그때부터 그렇죠. 진짜 이제 이런 거죠. 제 그 작가님의 작업 중에서 또 이렇게 또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라스트 카바레. 라스트 카바레 꽤 재밌게 봤는데 우리도 예전에 카바레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주로 이제 가면은 저는 한 번도 안 들어가서 잘은 모르지만 잘은 모르. 그때는 뭐 원체 나이가 어릴 때니까 뭐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냥 들어가서 춤추고 남자들 모여가 춤추고 뭐 이런 거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했는데 일본에서의 카바레는 좀 다르더라고요.
예. 그 다르고 그걸 이제 정말로 문을 닫기까지 그 과정 동안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라든지 의미라든지 생각나시는 사진 거. 예. 갔는데 이제 막 술이 취해 있는 상태인데 그 홀이 좀 넓거든요. 근데 그 수박 깨기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제 손님한테 넥타이 같은 걸로 이렇게 눈 가리고 아가씨들이 막 이렇게 소리 나고 수박을 이렇게 깨는데 가게 안에서 보통 바닷가에서 그런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게 안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는 표지감이다. 오래 하다 보면 알잖아요. 아, 이거 표지 이거는 사진이 된다. 예, 이건 마지막 페이지 아니면 이거는 저번에 찍은 사진 옆에 사진에 올리고 막 계산을 하면서 찍는데 이건 표지감이라 해놓고 했는데 술이 너무 취해갖고 어차피 다음 주에 찍지 하고 안 찍었어요. 이제.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가려고 했는데 막 전시 있고 막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못 갔어요. 그리고 찍으러 갔는데 이제 여름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게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내년에 찍지 하고 갔는데 문 닫아버렸잖아요. 결국은 못 찍었어요. 그게 그때 찍었어요. 무조건 찍고 싶은 거 있을 때는 무조건 그때 찍어놔야지. 나중에 찍자 하는 건 되들 않다고요.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늘 그런 고민들 하거든요. 이거 탁 하는데 아유 다음에 찍지 하다 보면 없습니다. 무조건 생각날 때 무조건 찍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그 라스트 다큐멘터리가 라스트 카바레가 말 그대로 다큐멘터리 기록으로서 그건 사라져 버렸잖아요. 지금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없는 거죠. 뭐 물론 모든 사진들이 그 순간이 지나면 없는 거긴 하지만은 그 장소라고 하는 그 카바레의 아주 중요한 장소가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됐는데 혹시 지금도 그게 끝나고 나서 그 작업은 몇 년도에 했었습니까?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문을 딱 닫았었거든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책이 나왔고 그 전에 이게 1년 찍었죠. 찍었고 그 후에 혹시 그분들을 만난 적은 있습니까? 예. 그 사장이랑은 자주 봐요 지금도. 그 밤에 내온 그 사람이 60 몇 년을 그 가부키집에서만 일을 해본 사람이라 항상 밤에 막 반짝반짝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회 보고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가게를 그만두고 집에 있으니 그냥 할아버지가 된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렇죠. 너무 막 좀 그런가 자꾸 전화 와서 밥 먹자고 하고 외롭네. 네, 외로워가지고 조금 작은 가게라도 하나 오고 싶은데 근데 벌써 지금은 코로나가 막 그때는 완전히 중간 정도 됐어갖고 가게 해도 손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저만 불러갖고 어디 잡지나 무슨 텔레비 같은 거에서 취재 나오면 자기 소개시켜달라고 이렇게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사람이라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꺼지니까 무대 막이 내려오고 뒷전으로 쳐지니까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사람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 찍는 대상들하고 원체 이제 밀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여성분 뭐 늘 이렇게 가슴을 내놓고 그는 뭐 여성분부터 해가지고 꽤 많은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봐야진 인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만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참 이렇게 기억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가게에서 기억나는 사람은 그 춤추는 여자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옷 벗고 춤추는 여자분은 지금도 가끔 만나 전시할 때마다 와갖고 만나서 가볍게 술 한잔 하고 지금 그때도 마지막 무대라 뭐 돈 필요 없이 마지막 이제 자기가 춤을 출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어지고 하니까 그 돈 없이 그냥 자기 춤만 추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그 춘 사람인데 결국에는 라면집에서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대요. 그 아가씨. 그 여러 사람한테 그 장소가 참 필요했던 곳인데 없어지니까.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 하나가 보면은 전부 다 표정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찍힐 때
혹시 이렇게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십시오. 그 표정이 굉장히 인상이 남아가지고 꽤 재밌게 이렇게 봤습니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작업이 참 힘들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떨 때 그렇게 많이 힘들었습니까? 내가 사진을 하도 힘들어갖고 그만두려고 생각한 적이 딱 한 번 있거든요. 나는 대학교만 나오면은 나는 금방 어떻게 될 거야 그랬는데 이게 대학이라는 간판이 없어지고 나 혼자 딸렁 나와지니까 이게 아무런 태도가 금방 될 것 같았는데 그 벽에 부닥치고 금방 현실하고 이상하고 너무 벽을 높더라고요. 나는 금방 넘을 줄 알았는데 이게 조금씩 가더라고. 바로 한 번에 안 가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사진을 그만두면은 나는 돈 벌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사진 쪽에서는 나랑 같이 일하자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르바이트로 노가대나 이런 아까 그 데키아 같은 데 가면은 일 잘한다고 같이 일하자고 하는데 사진에서는 우리랑 같이 우리 잡지 있는데 일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사진을 그만두면은 나는 금방 자신이 있었는데 근다고 해서 팀들 들어서 사진 그만뒀다고 하면은 창피하잖아요, 사람이. 사고를 나자. 갖고 다리를 부러지든가 팔이 부러지든가 핑계로 사진 그만뒀다더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술이 가부키초에서 징탕 먹고 집이 있게 부끄러웠었는데 그때까지 나는 집까지 다리를 안 멈추고 막 신호 무시 오고 난 집에까지 간다 해갖고 카메라를 막 샷다 누르면서 절대 안 멈추고 걸어갔어요. 신호 무시하고. 다음날 이렇게 보니까 막 빨간불이 찍혀 있는데 몸 하나 다친 데도 없고 미치겠구만요. 그 말을 줄 수도 없고. 그래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더 해보라는 겁다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사진도 찍으면서 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많이 찾았어요. 네. 그래갖고 데키아도 그렇고 유전 찾는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그때부터 하고 그런 식으로 버텼어요. 그 참 이렇게 어쨌든 우여곡절이 이제 있고 처음에 좌절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뭐 꽤 이렇게 유명한 작가기도 하고 한국에 와도 팬들이 많이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 시간들이 한 얼마 정도 이렇게 걸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졸업하고 한 10년 동안은 미친 듯이 해야 10년이더라고요. 10년도 짧은 편인데. 저 하도 안 되니까 이제. 근데 그 힘든 기간 중에도 저는 포트폴리오를 꼭 만들었었거든요. 책 한 권도, 그 대학교 때 나온 책 그 한 권 있고 그 외에는 내가 만든 포트폴리오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어디 갖다 줘도 사진은 좋은데 막 이렇게 야쿠자들이 찍혀 있고 그러니까 무섭다고 안 한다고 하고. 그래서 힘이 없었는데 전시회를 갔는데 친구 전시회인가 누군가 전시회를 갔는데 거기에 그 마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롯봉기의 젠 포토 갤러리 오너 영국 사람인데 돈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니라 아주 거의 귀족 수준의 부자예요. 명함을 주면는데 내가 그때 명함이 없었거든요. 그럼 당신이 무슨 사진 찍어요? 했는데 그 가방 안에 신지급 와이고 그 포트폴리오가 있었어요. 내가 만든 책이 있었어요. 이런 사진 찍는다고 딱 보여줬더니 정확히 내가 싹 쳐다봤어요. 표정을 딱 5페이지 넘기고 그 자리에서 이거 내가 낼 테니까 다른 데서 내지 말라고. 그리고 이틀 뒤에 이제 면담하자고 미팅하자고. 그리고 혹시 다른 작업도 있으면 갖고 오라고. 그래서 10몇 권을 또 무거운데 들고 갔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4권이 정해졌어요. 이거는 내가 1년에 한 권씩 낼 테니까 다른 데 내지 말라고. 이게 10년 동안을 그렇게 미친 듯이 찍고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와가지고 이렇게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작업들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꽤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작업의 양.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냐고 하면 책으로
저기 보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개인 포트폴리오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책을 인쇄로 해가지고 이제 뭐 간단하게 만드는 거 있죠. 우리도 보면은 요즘에 디지털 프린트라고 해가지고 책을 락군으로 만들어 주는데 그런 식으로 저기 굉장히 작업의 양이 많습니다. 그걸 하나 제가 놀랬고 또 하나는 이 촬영 대상들이 그냥 이렇게 찍은 게 아닌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포장마차 같은 그것도 들어보니까 그것도 야쿠자의 네. 하나의 이제 이렇게 뭐 그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늘 일을 하고 또 이렇게 노숙인들 찍기 위해서 그 몇 달 가서 같이 일을 했다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사진들을 찍을 수 있게 된 것 같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 이제 20년이 넘고 25년 이렇게 되었는데 가장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는다든지 뭐 크게 내한테 영향을 줬던 뭐 그런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저한테는 청춘길인데 그 찍게 된 동기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 이런 뉴스 같은 거. 학교 다닐 일본 공예대학교 다닐 때 친구가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학기 중이라 못 가고 방학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그게 딱 3개월이거든요. 3개월 있다가 한국을 갔는데 그렇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친구가 죽었는데 3개월 지났어요. 3개월 지났는데 아예 없었던 것처럼 이 친구의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만나서 좋다고 술 먹고 떠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새끼들이 내가 죽어도 3개월만 지나면 이렇게 좋다고, 그리고 이 중에 누가 죽어도 금방 잊히고 없었던 것처럼 되는 거 아니냐 싶어갖고 너무 안타까워갖고 그 죽은 친구 사진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 친구만 딱 이날 사진도 한 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찍었죠. 그 작은 카메라 GR1S라는 카메라에 필름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반절 누르면 핀트가 맞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찍힌다 그거 알려주고 술 마시고 그냥 테이블에다 이렇게 놔둬요. 이게 술이 점점 취하면 누가 찍는지도 몰라요. 그냥 아무나 가서 막 예, 이렇게 들고 찍어버리는. 그래서 친구들을 이제 죽어도 이 책을 내서 나오면은 저 일본 국회 도서관에 이게 딱 이게 한 권씩 넣잖아요. 들어가잖아요. 자동으로 출판물은. 그래 거기다 넣어놓으면은 이제 이 중에 누가 죽어도 잊혀지지는 않을 거다. 그걸 만족하고 이제 책을 냈고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오더만 자기 찍힌 사진인데 좀 막 그런 사진이 많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사진은 예쁘고 그런 사진이었나 봐요. 야 이건 나도 찍었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작가냐. 막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요즘 무식한 죄송합니다. 말이 조금 건달들도 예술을 알아야지 자식들아 막 그런 식으로 농담을 하는데 너무 고맙죠 저한테는 그 친구들. 그런 류의 사진들이 보면은 이제 외국에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맹골린이라든지 볼프강 틸만스라든지 혹시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의 사진들이 굉장히 좀 내밀한 개인의 사생활들 아주 엄밀한 작업들 이런 것들을 찍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이제 세계적인 작가가 되게 됩니다. 하여튼 뭐 사진도 당연히 잘 찍지만은 그 작가들은 뭐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작가들이기 때문에 아마 진짜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또 이렇게 인정을 받지 않을까. 그것까지는 자신 없어요. 영국의 왜 갑자기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까지는. 영국의 테이트 모델에 가서 전시를 하고 뭐 이러면서 뭐 충분히 이렇게 가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프레임에 또 카메라에 이렇게 앞에 등장을 시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대면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들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찍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관객들은 어떻게 이걸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혹시 이건 그냥 내가 만든 단편 내 논픽션 영화니까 보는 사람 마음대로 보시는 거.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러면은 재밌는 뒷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안 물어보면은 그냥 이 사람 좀 무서운 사람인 것 같다 하고 그걸로 끝나는데
안 그렇거든요. 저는 이 마음이 소년 같잖아요. 부모 알죠? 소년 같죠? 얘기를 들어보면 예.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별로다 싶고 무섭다 막 소름 돋는다고 나가버리면은 자기 손에 영화 안 보면 보든 말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앉은 분이 가장 많이 웃었습니다. 아, 예. 요 사람은 혀를 자기가 원래 혀가 두 개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면도칼로 이렇게 잘라서 예. 굉장히 좀 특이한. 옛날에 한참 유행했었거든요. 저게. 두 개일 수는 없겠죠. 그게 약간 기형이 아닌가? 와. 이렇게 아, 보니까 이게 딱 안에서 선에서 잘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은 지금도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시간이 조금 이렇게 좀 뭐 많이 되기는 이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뭐 저도 이렇게 뭐 한 번씩 묻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궁금한 거는 바로바로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질문 있습니까? 굉장히 좀 이야기할 건 꽤 많을 것 같은데 편하게. 이런 분들이랑 어떻게 지내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런 쪽으로 작업을 하고 싶어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다가갈지를 모르겠어요. 현맥주 사들고 옆에 가서 앉아 옆박스 깔고. 그럼 저절로 돼요.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외로운 사람들이라 말을 붙여주면은 아주 좋아하거든요, 의외로.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쭈삣쭈삣 하면서 모르게 사진 찍으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일단 치권을 찍어요, 치권. 술 먹고, 거치고 가야 돼요. 예. 마시고, 같이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한 병 사갖고 가서 같이 마십시다 하고.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돼요, 이게. 부산말 그런. 그 이제 보통 라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대상하고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인물 사진은 불가능이고 아예 네. 불가능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석 달 동안 그 무신한 할아버지 그 친하게 하기 위해 갖고 석 달 동안 카메라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친해지고 이야기하면서 뭐 하냐고 물어보고 뭐 사진 찍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왜 안 찍냐고 그때부터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됐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참 쉽지가 않거든요. 석 달 동안 그 똑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장소가 아까 요코하마라고 요코하마, 했습니까? 그때 노가다를 하셨다고 했습니까? 누가 그때는 학교 다녔어요. 아, 그때는 학교 다닐 때. 그럼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진가를 알고 있었는데 꽤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노가다도 하고 요리사도 하고 등등 또 다른 직업 뭐가 있었습니까? 그다음에 지리학자. 유전자. 2년 전 많이 했어요. 파친코에서도 아르바이트 하고 술집에서도 하고 한국 신주쿠에 한국 옛날에 술집이 많이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거기 가면은 그 안에 그 광경이 너무 찍고 싶어서 거기서 이제 매니저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랬는데 혹시 저기 아세요? 구식갱이 요코라고 복싱 그 선수?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학 감독이라가지고. 거기 가면은 그 막 스모하던 선수 은퇴하고 이제 오야가다 된 사람들이 연예인들 막 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오면은 나는 사진 찍으러 갔는데 그 가게 밤 생활하는 사람들 사진 찍으러 가봤는데 목소리가 크니까 그때는 엘리베이터 착 열리면 손님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큰 소리로 이라샤이마사야 큰 소리로 하면은 조활하게 해요, 일본 사람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만행을 팁을 줘요, 저한테. 그리고 싹 주머니에 넣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잿더리 유리로 된 큰 잿더리에다가 시바스 같은 양주를 가득 채워갖고 이거 먹으면은 2만 원 준다고 그러면 또 싹 먹고. 보통 그런 연예인들 오면은 한 10만 원은 벌어요. 그리고 월급은 따로 있고. 그리고 또 담배 장사 또 따로 하고 아가씨들한테. 돈은 푸져 쓰는데 졸업하고 사진 그만뒀어야 되는데. 거기를 계속 했으면. 그랬으면은 그러니까
늘 우리는 두 개는 한꺼번에 못 합니다. 뭐 하나를 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니까 예, 돈을 선택을 했든지. 근데 이제 결국은 사진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하고 이제 또 이렇게 만날 수도 예, 있는 거죠. 사진을 찍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관계 그 사람이랑 나와의 관계. 예, 피사체 요 찍히는 사람 피사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맞죠? 예, 예. 대상. 궁극적으로 가면 사진을 통해서 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결국은 나죠. 본인은 이야기했다. 아 나중에 늙어서 아 이때 내가 몇 살 때 신적 그 찍었구나 조선학교 찍을 때 그때 그 감독이랑 놀고 결국에 제가 이 사진 찍어서 이 뭐냐 막 신문에 내갖고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이건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저널리즘 대학원 연구실은 저널리즘 연구실이었었는데 그냥 막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막 세계사부터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전쟁이 일어나고 그걸 항상 약자 입장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좀 안 맞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나는 내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나중에 여러분 한참 밑 사람들 이 작가는 몇 년도에 이 작업하고 결국 그런 식으로 남길 바래요. 내가 사회에 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얘기. 예,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 내가 보는 그냥 세상, 내가 살아가는 의미,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사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이렇게 끝날 때가 정리할 때가 조금 되어가는데 혹시 뭐 더 또 궁금한 게 혹시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결혼은 어떻게 하셨고 부인이 상당히 미인이시던데. 그거 좀 빨리 말씀해 주시죠. 큰 소리로 마이크 잡고. 예? 부인이랑 어떻게 결혼했냐고요?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만난 지는 오래됐어요. 연애 기간이 길었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어떻게 도망가려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했는데 결혼 신고하는 거? 혼인신고서를 들고 왔더라고. 직접. 네. 부럽네. 네. 그럼 그거 어쩔 수 없이. 저는 부러운데 어쩔 수 없이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한테 인사 갔는데 아버지가 처음에는 학교 자기 딸 연구실 같은 연구실 선배니까 항상 재밌다고 막 좋아하더구만. 이제 사귄다고 하니까 가가 말했는가 봐요. 저랑 사귄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시자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갖고 결혼한다 하니까 그때는 탁 이나더만 아유 잘 부탁하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사이가 일어나 잘 부탁드립니다가 아니고. 예. 하여튼 이 만남도 이렇게 한번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참 오늘 저도 이렇게 준비 없이 그냥 좀 날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좀 중구난방이었긴 한데 좀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작가님의 이렇게 사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이 좀 날 것 같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진짜 사진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태도라든지 그 사진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좀 많이 이렇게 보이구나 하는 그런 작가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더 많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고의 작가가 지금도 최고의 작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렇게 더 큰 작가가 아마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더 많은 데서 더 많은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 삶을 또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많은 사람들에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해가지고 마치고 마지막에 작가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이 자리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뭐 어르신들한테 젊은 놈이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한마디만 하겠는데 저는 20대 사진이 없어요. 제 작품이 30살 때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가장 혈기왕성할 때 그 에너지를 지금 20대 젊은 청년들은 할 수 있으니까 꼭 남겨둬요. 나는 지금 그 20대 사진 작품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저는 이제 오늘부터 당장 카메라를 손을 안 대도 책을 1년에 한 권씩 5년, 6년 내올 거는 다 준비가 돼 있거든요. 저거 말고, 포트폴리오 말고도. 그러니까 무조건 찍어야 돼요. 안 찍고 생각, 뭐 찍을까. 그런 생각, 그런 시간이 있으면 나한테 그 시간 좀 빌려줘요. 시간이 없어. 무조건 찍어요. 고민하지 말고, 뭐 찍고 싶은 거 있으면. 찍고 싶은 거 없으면 여자친구라도 찍던가, 키우는 개들 찍어도 좋고. 예, 이상입니다. 예, 박수로 한번 드릴게요.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